쏘는 종목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스탁에 봤었던 것처럼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가 연일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 이에 대한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기사 보면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올 들어서 상장사 시총 630조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저 표를 보시면 2022년 분기별 국내 시가총액 변동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1월부터 9월 말까지 무려 3분기 시총을 살펴봤을 때 633조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국내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총은 9개월 동안 150조 넘게 사라졌고 시총 1조 클럽의 숫자도 70곳이 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올 3분기 들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 넘게 증가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솔루션 9월 새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요. 또 고려아연은 올 3분기 시총 10조 클럽에 새롭게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등 총 7곳의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추워진 날씨처럼 차가운 우리 증시 과연 햇살을 받고 따뜻해질 종목이 있을까 싶은데요. 다음 기사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월가에서도 미국 증시 바닥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오펜하이머가 증시 저점에 도달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는 그 해에는 10월 초에 바닥에 근접했다고 말을 했었던 건데요. 기사를 보시면 거기에 더해서 CPI가 발표가 되죠. 이번 주 13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상승 랠리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증시가 이번 달 바닥을 다진 후에 4분기에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바닥을 다진 종목들 중에서도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 건지 우리 매니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10월 11일 줄 서는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이렇게 대폭 빠진 시장에서 바닥에 가까워진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그 종목을 선택한다면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줄 서는 종목 함께 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황태규 매니저, 김태윤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오늘 시장 장중 대응도 어려우셨을 것 같고 오늘 방송국 오시는 것도 정말 힘든 걸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태윤 매니저님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심리 자체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너무 생각을 하면은 제가 좋게 맞아요. 보는 종목들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도 또 안 좋게 보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자. 항상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화이팅 하면은 또 좋은 기회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네. 뭐 주식시장 격언에도 긍정론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김태현 매니저님 따로 뭐 긍정적으로 마인드 트레이닝 하는 뭐 비법 있습니까? 운동을 보통 하고요. 집 앞에 농구장 가서 농구하고, 네. 이제 골이 들어가면은 또 그 순간만큼은 또 스트레스를 좀 푸는 그 저만의 좀 방법이 있다 네. 보니까 그냥 땀 뻘뻘 흘리면은 괜찮아집니다. 맞습니다. 또 이럴 때 운동하면서 체력 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황태규 매니저님은요? 따로 뭐 있습니까? 루틴 같은 거? 저는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관망의 자세로 좀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관망이라고 표현하면 안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일단 상승에 대한 모습과 하락에 대한 모습 그리고 일정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시장 사실 내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오든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오든 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기회가 왔을 때 어느 한 그 액션을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체크를 하는 편인데 보면서도 사실 소위 얘기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그 모니터를 떠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네. 뭐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풀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게 이제 갈망이 좀 갈증이 좀 있고 더 체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냥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걸 보고 있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이제 무미건조하게 감정을 좀 버리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 황태규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힘듭니다, 너무. 예, 많이 힘들죠. 그 하락세라고 우리가 잠깐 표현을 하자면 과거 IMF 때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때보다 하락의 폭은 적습니다. 적은데 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최연장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치는 거죠. 들어갈 만해서 이때가 좀 바닥인가 해서 들어가 볼 만하면 또 재차 하락. 또 계속 하락하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예. 또 살짝 또 반등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3분기 말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 확인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때가 이제 2100선이 코스피가 깨졌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00선이 아니고 2000선까지도 위협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한 번 정도는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네. 판단해서.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당장 오늘 내일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부수적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주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이제 시기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냐면 금리 인상을 너무 격하게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물론 고용 지표가 건실하게 받쳐주고 있고 실업수당 지표가 살짝 뭐 1회 정도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긴축이 나올 거라고 말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너무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곽에서 들리는 바로는 너무나 공격적인 긴축이 아니냐, 좀 쉬엄쉬엄 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네. 어찌 됐던 거네 그 하락이 지금 오던 세 달 뒤에 오던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선언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관점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김태현 매니저님,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좀 불안했던 건 오늘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와 다르게 반대 매매 이야기는 오늘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예. 좀 더 두려워해야 할 요소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이제 뭐 반대 매매가 사실 이제 이 정도 빠졌으면은 충분히 이전 같았으면은 좀 얘기가 많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오늘 4% 정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대 매매 이야기가 사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뜻은 뭐 물론 이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 많은 분들께서 좀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게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바뀜이 나오려면 사실 또 반대 매매가 또 나와 주어야지 또 단기적인 저점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시장 지수의 바닥을 다지는 경우가 과거의 경험을 비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장중에 좀 차별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 삼성전자하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아래 꼬리를 좀 강하게 달리면서 또 어떻게 보면 낙폭을 빠르게 줄여갔기 때문에 뭐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오늘 좀 상당히 또 좋게 좀 나왔던 분위기가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코스닥 쪽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좀 이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지금 반대 매매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9월달 CPI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IMF 경제 전망 보고서 또 이야기 나오면 분명히 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게다가 뭐 10월 14일 날 그 금통이 우리나라 네, 또 이 50bp에 대한 가능성 또 예. 이야기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또 19가 또 중국 쪽에서도 또 도시봉쇄 이야기들이 나와주어서 좀 저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저는 우선은 단기적인 반등은 항상 염두를 해두면서 그때그때 좀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가지고서 좀 수익을 챙기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좀 렌징하는 방법들 같이 좀 상쇄하면서 현금을 최대한 계속 순환을 시키는 방법들이 네.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조금 더 좀
대응하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 매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댓글창에 보면 전지현님께서 반대 매매 더 나와야 하나 봐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진짜. 네, 이런 댓글도 네.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거 굳이 찾아보다면 실적이 잘 나오면 그 종목은 좀 올라갈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시즌이죠.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황태규 매니저님 네. 실적에 따라서 좀 시장이 그거에 맞게 반영을 할까요? 일단 실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된다는 것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이 급락장세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다고 해서 뭐 조금 덜 빠지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빠지는 건 똑같이 다 빠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뭐 힘든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실적이 기반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는 그 원인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이라고 치면은 증시에 대한 매수세와 매도세에 대한 그런 매매 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매 동향에 대해서 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외국인에 대한 포지션인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이제 매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선물옵션 시장에서 주물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관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조금 이렇게 역대 최저로 내려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방향성을 만지작거릴 수 있는 것은 외국인 포지션이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시장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환율적인 부분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EU하고 약 70조 정도의 이제 환율 수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환율 같은 경우가 1,500원을 돌파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뭐 조정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노수님이 실적이 깡패라는 말도 옛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실적이 반영이 안 될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네.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난주부터 언론 통해서 좀 나왔던 소식이 이 증권시장 안정펀드, 줄임말로 해서 뭐 증안펀드라고 하죠. 이게 이제 나온다면 국내 시장이 그래도 소방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김태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증안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사실 이제 코스피 200이나 지수 추종하고 있는 그런 좀 약간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대상이 될 좀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선은 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수급 상황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대형주들이 조금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 뭐 코스닥 시장 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중소형주들도 그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그런 효과는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 완벽하게 이거를 막 V자 반등으로 꺾일 정도의 그런 조건은 좀 아니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안펀드 규모가 제가 알기로 이제 10조 정도로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그 10조 원이라는 규모가 얼마나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릴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하락세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멈출 수는 있을지라도 그거를 완벽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전환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등이 해소가 네. 하나둘 되어야지 가능하지.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증안펀드가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네. 과연 얼마나 그게 효율성이 있을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저도 항상 의구심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안펀드보다 일단은 현재 매크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악재들이 하나하나씩 해소되는 게 현재 시장 안정세를 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10월 들어서 이제 줄 서는 종목 1위로 편입한 종목들 다 이제 포트에 넣고 있거든요. 현재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황태규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정도 시장에서 2.58% 하락이라면 많이 선방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현재 마이너스 3%가량 빠지고 있고 사마알미늄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네, 다음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출연하는 매니저님이시죠. 네. 고강현 매니저님 총 수익률 마이너스 3.85% 보여주고 있는데 두 종목 중에서 그래도 하나는 플러스 1%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기술이 1.68% 보여주고 있는데 대상은 오늘 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어요. 네. 이따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오늘 출연한 김태윤 매니저 종목들 보겠습니다. KPF 11% 빠지고 있고 네오셈도 4%. 바로 잠시 후에 이제 김태윤 매니저의 전략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김민석 매니저님 걸로 볼까요? 네, 김민석 매니저님 지금 총 수익률 플러스 7.98%로 시장을 이기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8% 가까이 보고 있는데 환농화성이 익절가를 터치했네요. 네. 네, 후에 따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박수원 매니저도 한 종목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그래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가량 빠지고 있네요. 네, 마지막 매니저의 포트죠. 우리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 총수익률 그래도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 담겨져 있고요. 플러스 0.84% 보여주고 계시네요. 자, 바로 김태윤 매니저님 예.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로 AS를 해야 될 게 좀 있어 보여요. 그래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황태규 매니저님도 그렇지만 이 정도면 선방했습니다. 시장. 제가 스치면 상한가 2부 말고도 또 다른 방송들을 나갔을 때 또 다른 곳에서 또 잘 맞을 때가 있는데 네. 또 하필이면 또 이 방송에서 네.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락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너무 저는 확대 해석을 항상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어 하고요. 네. 자, 그래서 먼저 KPF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전에 제가 이 SBB테크라는 지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단기적인 좀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장중에 한 7%에서 8%대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전 저점에 대한 부분들 이탈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은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고요. 지금 뭐 121선 이탈은 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현재 과매도 구간에서 시그널선 상향 돌파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ADX 값이나 ATR 값을 보더라도요. 이전에 이제 변동성이 좀 하락 변동성에서 꽤나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밑에서는 받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손절가는 한 6,800원 정도 밑으로 조금 잡아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전히 한 8,800원 정도 잡고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하락 변동성이 좀 큼에도 불구하고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아랫꼬리를 좀 달리는 또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게다가 추세 자체에 대한 이 훼손도 없고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여전히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게다가 이제 내년에 이 새로운 그 CPU, 뭐 AMD나 아니면은 인텔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모멘텀, 성장성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가총액은 조금 낮지만 성장성이 저는 어느 정도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요 기업은 그래도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이전에 한 이 지지 구간대에 잡아주었던 4,000원 정도가 이제 저항 받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요. 손절가는 한 3,000원 이전 저점 박스권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오른 종목만 저희는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빠진 종목 지금 빨리빨리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서 대응하시라고 저희는 빠진 종목들도 모두 리뷰해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황태규 매니저님도 두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참 좋았는데 시장 여파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 종목이 다 시장 인파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이렇게 추세적으로도 이탈되지 않고 견조하게 좀 지켜주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특성상 어쨌든 시초가에 편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제시드리는 관점은 손절가를 22,000원으로 두고 23,000원 언더로 진입을 하기를 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에서야말로 이제 내일부터 가격권이 좀 들어오면 이제 진입을 해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일관되게 좀 말씀드리겠고 네. 정고점까지 한번 봐도 되는 부분이다. 시장이 턴했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우량주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마알미늄이고요. 오늘 크게 변동성 없이 이제 개파락에 이제 나왔다가 다시 양봉 마감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단기 이평선 여전히 훼손되지 않고 있고 일목균형표상 양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을 수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도 오늘 약간이지만 일단은 들어오는 모습들 견조하다라고 표현할 수 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해 주시고 시장이 크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히 재료를
반영할 수 있는 디데이를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황태규 매니저의 리뷰까지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바닥권에 근접한 종목 무엇이 있을지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입판 열어주시죠. 네, 바닥권에 근접해 있는 종목들 그중에서 3위에 있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태훈 매니저의 3위 범한 퓨얼셀이고요. 황태규 매니저의 3위에는 락앤락 있습니다. 자, 먼저 김태윤 매니저의 3위 범한 퓨얼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 좋은 종목 중에서 갖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순위에 좀 기준에 차이가 있었나요? 오늘은 이제 시장 상황에 좀 맞게 조금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에 위치한 종목들을 그쵸. 좀 찾아야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차트를 많이 좀 돌려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어제였죠. 바로 어제가 아니죠, 이제. 어제 네, 월요일은 휴일이었죠? 쉬었죠. 지난주 그렇죠.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거래가 조금 나왔었던, 뭐 물론 큰 폭의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일정 부분 좀 나와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오늘 거래대금은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대금 대비해서 거래량 대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뭐 1위와 2위 종목하고 조금 왜 이 종목을 보류 의견을 드렸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사실 성장주들이나 기술주 등은 이 미국의 9월 CPI 발표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보류 의견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소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이전에 IPO 했었을 때 신규 상장했었을 때도 경쟁률도 또 꽤나 괜찮게 나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잠수함용 및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등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또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구축 등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2019년도 이제 범한 산업에서 이제 물적 분할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본다면은 그 72%가 연료전지고요. 나머지는 수소차 충전 소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또 뛰어난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자, 이 세계 두 번째로 연료전지 그 잠수함 상업화를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는 독일의 지멘스라는 기업이 이 해당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우리나라 기술로 국산화에 또 성공을 한 또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공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상당히 좀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해군 장보고 3 사업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에 또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또 관련된 매출이 또 안정적으로 잡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도요. 동사에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게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키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동사의 관계사인 이 범한 산업이 수소 압축기 관련해 가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수소 압축기가 그 수소 충전소 매출 그 원가 비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내재화에 성공했다라는 부분들은 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또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 투자, 이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의 변동성을 탈 수는 있어도 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수함 그 관련해 가지고요. 그 교체 수요가 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지멘스에서 납품을 했었던 부분이 좀 교체 수요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교체 수로서도 또 매출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또 기대감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류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은 물론 주가는 바닥에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환경이 뭐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보다는 좀 투심이 개선됐었을 때 지켜보면서 좀 한번 바라보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보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한 퓨얼셀 보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황태규 매니저의 3위 락앤락 들어보겠습니다. 락앤락이 최근에 황태규 매니저님 갖고 오셨을 때 좀 주의 종목에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도 이제 제가 이제 주의 종목을 좀 말씀드린 적이 좀 예. 있었고, 이제 밀폐 용기의 이제 뭐 선구자 역할을 해서 이제 과거에 외형 성장을 좀 이뤘었습니다. 그럼으로 있어서 이제 해외 법인 성장,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쪽으로
발빠르게 이제 넓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온라인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경쟁자한테 이런 시장을 좀 이렇게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죠. 쉽게 얘기해서 이 밀폐용기라는 그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특별한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흉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있어서 이제 매출 성장하고 수익성이 좀 악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에 가격권을 보시더라도 2020년도 3월 달에 이제 6,420원이 저가입니다. 여기를 이제 내일 만약에 음봉이 떨어진다면 신저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법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유형자산, 사실에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권까지 같이 해서 이제 매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금화 시키는 부분이 한 360억에서 380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좀 찾아서 사업 구조를 좀 변경하겠다는 방침인데, 실질적으로 LG LG전자의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이제 선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사옥에 대한 이전까지 있었고, 발빠르게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미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쉽게 표현해서 경쟁자 아닌 경쟁자로 좀 표현하자면 다이소라는 이런 기업들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제 경쟁 우위에 선점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호전적인 면은 오늘 이제 주당 배당을 좀 나갔습니다. 1,653원에 현금 배당이 좀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주가가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주주 이제 재고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일임을 한다는 식으로 달래기 식으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최근에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국내 1인 가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946만 세대로 전체의 40%를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시장 1인 가구 시장을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 락앤락에 대한 주가의 향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추세적으로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저가를 한번 갱신을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다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되고 나서 진입하시는 것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이 락앤락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일단은 주의라는 이제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매니저의 3위 종목, 김태윤 매니저는 이 범한표열세 보리 의견 좋고요. 황태균 매니저 락앤락 주의 의견으로 3위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제 2위 종목 바로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바닥권에 근접한 종목들 중에서 2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김태윤 매니저의 2위 KC피드고요. 황태규 매니저의 2위에는 클래시스 있습니다. 네, KPF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요. 장난입니다. 자, KC피드 2위 종목. 여기서부터 이제 좀 유망한 종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망 의견을 드렸고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료 테마는 항상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실제로 맞아요. 한일 사료도 그랬고요. 게다가 대주산업도 그랬고, 그 대주산업은 또 여기서 그때 KPF하고 같이 중앙에너비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 잠재적인 리스크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특히나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CPI 발표 앞두고 있고요. 자, 게다가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조금 또 내려오면서 또 고용 정책이 아니죠. 통화 정책에 대한 이 고강도 긴축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더 계속해서 좀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나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금 당장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그런 부분들로부터 나름 피해갈 수 있는 테마가 저는 사료라고 생각을 했고, 이 KC피드를 이제 다른 사료 테마들도 많겠지만 또 가지고 온 이유는요. 우선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일 큰 메리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 출연하기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역에 이제 공습 경보가 발령을 했다. 네. 약간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와 주었고요. 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통은 이 달러와의 강세가 사료 기업들한테는 좋지는 못합니다. 자, 왜냐면은 수입을 운임료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또 원료, 곡물
달러에 대한 수입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입을 하게 되면은 또 달러가 높아지면 더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운임료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 기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상반기에도 이 사료 기업들의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던 게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의 상승에 대한 것들을 가격으로 전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료 가격에 대한 인상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반대의 논리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준다? 그럼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좀 이야기가 추후에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또 다른 또 이런 테마가 하나가 또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컬리라는 이제 기업의 이제 IPO 관련주로서 그쵸. 또 부각을 받았던 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마켓컬리 IPO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뭐 철회 반박 기사를 냈지만 과연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간에 주가는 그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반영을 최근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이 마켓컬리라는 이런 IPO에 대한 뭐 기대감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또 이슈가 또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8월 22일이었나요? 상장 예비심사 통과를 했기 때문에 자, 6개월 내에 그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시간이 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한 2개월? 3, 4개월 정도 남은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부각될 때마다 또 한 번씩 또 튀어 오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사료 테마이면서 또 한 가지 좀 재료가 더 덧붙여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KC피드를 이제 유망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KPF라고 할 뻔했네요. KC피드입니다. 지금 의료제가 오신 것 같아요. 자, 이건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자체는 나름대로의 이 바닥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거래량 한번 터졌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게다가 이 ADX 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ADX 값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인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ADX 값이 낮아졌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또 새로운 힘이 붙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참고를 해볼 수 있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제일 하단에 보시는 이 스토캐스틱 지표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점을 낮춰가고 있고 지금 스토캐스틱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런 가능성들도 한번 열어둘 필요는 있기 때문에 뭐 이 기업은 그래도 좀 사료 테마 중에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유망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차트를 잘 볼 줄은 모르지만 2,000원대 후반대 정도를 KC피드의 바닥권으로 좀 해석해도 되나요? 2,000원대 그쵸 지금 후반대를요? 2,000원대 한 중반 정도에서 후반 사이 정도를 바닥으로 좀 잡고 한 번씩 올라가면 또 끼가 있는 종목들이 보통 또 다시 또 강하게 탄력을 받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최근에 뭐 지금 9월 한 중후반 정도에 거래량이 한번 세게 터졌던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다시 한번 또 사료 테마로서 어떻게 보면 또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의 유망 종목 KC피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황태규 매니저의 2위 종목 클래시스 보겠습니다. 저도 클래시스 차트 방금 봤는데 별로 안 빠졌네요, 생각보다. 네. 일단 제가 그 오늘 주제 자체가 바닥권에 근접한 종목인데 클래시스는 바닥이 아닌데 왜 갖고 나왔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바닥은 시세에 대한 대바닥도 있지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 또는 스윙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의 맥락에 따른 바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당사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는 제가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스윙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과 함께 기간적인 조정이 완성이 되어가는 패턴이라서 이제 바닥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클래시스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전에 과거에도 우리 리오프닝 관련해서 미용 관련주에서 이제 잘 움직임이 나왔던 뭐 그런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뭐 의료면 미용기기 화장품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의료기기 쪽에는 이제 클래시스고요. 미용기기 쪽은 클루덤, 그다음에 화장품 쪽으로는 스케덤으로 기기에 대해서 꾸준한 매출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모품이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이런 소모품까지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이제 영업적으로도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올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302억,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14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12% 각각 이제 증가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제 해외 매출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한 19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게 왜 해외 매출을 말씀드리냐면은 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은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고환율 수혜주로도 일부분 분류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누적 판매가 미용기기라든지 의료기기에 대한 누적 판매가 같이 이루어질수록 소모품까지 같이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소모품이 약 40%에서 50% 수준을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부분인데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놀라시면 안 될 수 있는데 그 영업이익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기기를 팔면 거기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부가적인 것까지 해서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최근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인과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수급이 꾸준하게 이제 유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차트 잠깐만 보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여기 밑에 조그맣게 있는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상단 돌파가 한번 나오게 되면 쉽게 18,500원에서 19,000원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현재는 많이 붙지를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추세에 대한 돌파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래량이 다수 동반되기 이전에 진입을 해주는 것도 선취의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어서 일단 2위로 제가 이제 픽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맞아요. 클래시스입니다. 뭐 연기금 너무 좋다. 그리고 5거래일째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소모품 가격 인상이 그럼 클래시스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매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 폭 자체로 올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클래시스 제품을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미용을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써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잠깐 이렇게 문의를 해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뭐 필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갈아 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가격이 인상이 됐을 때 아무래도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는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클래시스를 위해서 조만간 슈링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할 때 돼가지고요. 네. 같이 가죠. 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찐 바닥이다라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1위 순위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닥에 근접해 있고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공개가 됐습니다. 김태훈 매니저의 1위는 삼진제약이고요. 황태규 매니저의 1위는 한일사료 나왔습니다. 네, 김태훈 매니저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장중방송을 잠깐 봤거든요. 예, 오늘 장중방송 생쇼에서 한 종목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제약바이오였어요. 대원제약이었죠. 예. 엄청나게 튀어오르던데요. 그게 바로 2차 목표가를 도달을 해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에서 하방 압력 가하는 부분들 어떻게 피해갈까를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다음 달에 이제 면역, 항암 학회, SITC 일정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약 쪽 특히나 최근에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사실 이전처럼 증가하는 추세는 사실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독감 환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윈데믹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단기적인 매매를 하면서 수익 매매를 하면서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또 제가 투자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네. 자, 결국에는 뭐 최근에 이제 식약처 장님께서 이제 보건복지부 복지위원회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죠. 뭐 지금 우리가 쓸 카드, 감기약 대란과 관련해서 쓸 카드는 다 썼다. 약가 인상만 남았다. 자, 그런 부분들, 약가 인상에 대해서 조금 먼저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자, 그리고 약가 연동제 적용 완화 움직임도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기약 대란,
그러면 감기약이 많이 수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증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 약가 연동제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약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급을 공격적으로 늘려주고 증산을 하거나 그런 상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뭐 약간 인상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규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제약 기업들, 제약 업체들한테 또 나름 긍정적인 또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게다가 지금 이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감기약 관련해가지고도 이슈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 요즘에 이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이야기들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것도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급등했던 건데 한컴 라이프케어, 이 방독면 이런 것들처럼 또 이 핵무기 사용 관련해가지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진제약. 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또 관련주냐면 이 포비돈 요오드인 포타디넥을 또 취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전해지면서 또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 가지 재료보다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이런 단기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의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물론 오늘 주가는 좀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좀 눌림목이 좀 더 크다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이런 기업들 바닥에서 또 한번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나 이런 성장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으면서 이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변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감기약 쪽 관련해서 또 겨울철이고 하다 보면 또 독감, 저희 딸도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제가 병원 데리고 갔다 왔는데 네. 확실히 많더라고요. 환자가 많다라는 거는 또 직접 또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벗어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을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위 종목으로 뽑아봤고요. 자, 이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매수가는 이제 한 24,800원 정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잡고 목표가는 2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제시를 해드릴게요. 뭐 이외에도 뭐 아리바이오라는 기업 관련해가지고 또 임상 관련해서 뭐 신청했다라는 기사도 오늘 좀 나왔기는 해서 네. 또 그런 부분들도 또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격 전략까지 나왔는데 김태희 매니저님 너무 딴 방송 가서 대박이 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발 삼진제약 잘 가길 생각해 보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일장에서 삼진제약 좀 시초가에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장 흐름 보고 마감할 때쯤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시장 전략에서 저는 나스닥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사실 이 성장주들, 기술주들 많이 빠져있는 애들이 분명히 반등폭이 클 거고요. 그러면 또 사료는 사실 못 가겠죠. 근데 자,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가격대가 이제 볼린저 어떻게 보면 밴드 하단 구간까지는 좀 내려온 상황이라서 뭐 그 이상 가격대보다는 조금 오늘 종가의 아래 가격대에서 담아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두님께서도 내일 따님 빠른 큐어를 바란다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수상 알겠습니다. 가족분들도 모두 감기 조심하셨으면 네, 진짜 감기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어서 황태규 매니저님의 1위 종목 보겠습니다. 한일사료. 자, 이야기 들어볼 텐데 수많은 사료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KCP도 나왔고요. 근데 한일사료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사료주 많죠. 조금 전에 이제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KC피드도 그렇고 뭐 고려산업도 그렇고 많은데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사료 섹터 중에서 가장 이제 완성도라고 좀 표현하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이제 모양을 잘 만들어놨고 이제 꼬리 없이 이제 마감하는 부분들까지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한일 사료가 사료주 중에서는 가장 이제 원탑으로 움직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그러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위로 이제 픽을 좀 하게 됐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바닥을 단기 바닥입니다. 단기 바닥 만들어내고 횡보하면서 거래 넣고 추세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가격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바디 자체를 몸통을 장악하는 일부 장악 패턴도 좀 만들어져 있고 네. 거래량만 들어온다면 상당 부분 슈팅에 대한 모습들이 좀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일 사료 뭐 양계 사료를 주점적으로 하는데 이제 양계 이외에도 뭐 양돈, 그다음에 양추구, 그래서 이제 소, 돼지, 닭에 대한 그 사료를 좀 하고 있는데 인플레를 겪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순환을 좀 당하기도 했지만 이 사료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저도 역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슈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우크라이나가 그 주말이었죠. 주말에 이제 반격을 해서 크림 대교를 이제 폭발로 인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이제 미사일 공습 경보를 좀 오늘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술핵을 또 사용을 하니 어쩌니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요오드랑 뭐 이런 원료로 해서 이제 방사능 피폭 대비약품도 현재 이제 보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방공무기 지원까지 또 하고 뭐 그랬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료주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카고 쪽 선물 가격에서 선물 시장에서 이제 밀 가격이 7.3% 좀 급등을 좀 했고 전체적인 맥락 대비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밀 가격 그리고 옥수수 가격, 수입 가격이 45%, 50% 각각 이제 상승을 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러시아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이슈 이외에도 우리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최근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화두가 되어 왔고 이 곡물이라는 부분은 뭐 한 달, 두 달 내에 이제 뭐 공장에서 뭐 만들듯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언제든지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조금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속보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푸틴이 어떤 얘기를 했냐 바이든 측에서 G20 정상회담에 푸틴을 불러줬을 때 참석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얘기만 하면 제가 뭐 답변을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적인 부분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미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살짝 이제 반등이 좀 나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리스크적인 반점이 될 수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리스크 플로우적인 상황만 좀 체크를 한다면 충분히 좀 진입을 가능해서 단기 형식으로 매매는 좀 원활히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선절가 같은 경우는 짧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는데 선절가는 6,500원 잡아주시고 매수가는 음봉 살짝 떨어졌을 때 6,800원에서 7,000원 진입해 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8,500원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일 사료 가격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1위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짧게 이것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보고 대형주에서 바닥에 근접한 종목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1위부터 3위 종목에는 대형주가 없었거든요. 네. 두 분 생각하셨을 때 대형주 있을까요? 여기 순위에 넣는다면? 먼저 김태윤 매니저님. 대형주로 국한을 해야 된다면은 뭐 지금 뭐 LG에너지 솔루션은 워낙 또 좋은 흐름을 네. 유지하고 있고 해서 저는 삼성 SDI 쪽을 만약에 대형주를 2차 전지 편집한다면 쪽으로? 그쪽은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셋업체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해 줬고요. 황태규 매니저님은요? 전 뭐 현대위아 그리고 뭐 LG전자 요쪽에서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LG전자까지 한번 대형주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데 김태윤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무료 방송 이제 잠시 후에 10시 40분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뭐 단기적인 좀 재료가 있는 기업들 또는 차트 관심주들을 많이 공유를 드렸는데 그 중에는 뭐 소니드도 있고요, 오토엔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다양한 또 테마, 이 사료 테마들 종목 이야기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요, 워낙 이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 이슈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10시 40분 들어와 주시면은요, 자, 앞으로 개별 탄력이 상당히 또 강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네. 오늘 10시 반 너튜브 MBN 김태형 검색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얼굴 공개하시나요? 예, 얼굴 한번 까봤는데 네. 예,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 네, 알겠습니다. 40분 네. 김태윤 매니저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태규 매니저님께 뭐 종목별로 물어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료 맞아요. 방송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무료 방송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장이 끝나고 장 마감 후에
3시 40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매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장이 끝나고 난 뒤에 유튜브 또는 이제 MBN 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 끝나고 수요일, 금요일 3시 40분에 황태규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줄 서는 종목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계속해서 이제 줄선 종목 두 번째 섹터 고강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고강현 매니저 오늘 폐배터리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시장 좀 바닥권에 진입한 종목들 많았다고 보시나요? 거의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닥권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점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점점 나락으로 아니면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아마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러나 시간을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로 돌아갔습니까? 2020년 초로 돌아가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지금 현재를 보고 과거를 한번 되돌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3,300까지 갔던 지수가 지금 2,200포인트까지도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 2020년 초 어땠습니까?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약 3분의 1 정도 급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와서 엄청난 1,400에서 3,300까지 바로 쐈습니다. 지금 현재 2,200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수렁이 아니고 진흙벌, 우리가 그런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엄청나게 또 새로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식시장 이제 다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300이 갔을 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 돈 싸들고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많이 떠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오히려 돈 싸들고 들어와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적극적인 매수는 안 하더라도 오히려 딱 돈을 들고 지금 준비하고 특히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서 어떤 증한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증한 펀드 갖고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고, 정부에서 이 공매도 금지 카드를 좀 전격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5글자가 나오는 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좀 납작 엎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나올 만큼 나왔고 떨어질 만큼 떨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오히려 없다. 떨어지더라도 그냥 무덤덤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시장 힘을 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섹터가 바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인들인데요. 폐배터리는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였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폐배터리 최근에 시장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섹터 중에서 잘 버틴 종목이 역시 종목이나 섹터가 바로 폐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폐배터리도 고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빠지긴 했는데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이상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달 27일이죠. 지난달 27일에 이제 국회에서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이런 이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이죠. 바로 오늘 이제 정부 국무회의에서 그 공포안이 이제 의결이 됐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바로 이제 폐배터리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 검사 제도의 그런 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했다, 그런 측면에 있는 법률안으로서 상당히 향후에 이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미래 성장 섹터인 폐배터리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는 뜻에서 그쪽 관련주를 오늘 좀 선정해서 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폐배터리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그 특징주 무엇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 탑3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공개가 됐네요. 코스모화학, 이지트로닉스, 그리고 DA 테크놀로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 볼까요? DA 테크놀로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한번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좀 일단 좀 보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자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나쁜 것보다도 뭡니까 바로 이제 투자 환기 종목입니다. 투자 환기 종목이라는 것은 이제 관리 종목은 아니지만은 좀 투자할 때 조금 이제 주의를 좀 기울이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투자 환기 종목이어서 일단 보류 의견을 좀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제 2차 전지 생산 자동화 설비를 이제 전문으로 이제 제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립 공정에 이제 특화된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이 왜 폐배터리가 관련돼 있나? 이것은 바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요 그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이제 폐배터리 이제 팩이라든지 모듈이 있죠. 그것을 이제 자동으로 분리하고 분해하는 그런 이제 기술 장비를 개발 중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엮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주력으로 좀 이제 그 고객사로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매출은 좀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설비 투자가 계속 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면서 이제 그런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고효율 2차 전지 이제 양극재용 이제 정밀 가공 레이저 이쪽 개발 추진 중으로 외형 성장 쪽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이지트로닉스부터 이제 폐배터리에 좀 익숙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트로닉스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지트로닉스 일단은 유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현재 역시나 이지트로닉스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엮여지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조정받고 있는 내려가 있는데 시장이 안정만 되면은 언제든지 또 급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하죠. 이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고 그 에너지를 또 제어하는 장치를 이제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상당한 이제 전문 업체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그다음에 오지통신, 방산 분야 쪽에서 상당한 매출 비중이 높고 그쪽에서 또 다양한 제품을 상용하면서 좀 제품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바로 이제 그 친환경 쪽에서 이제 폐배터리를 바로 이제 ESS 산업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쪽 신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요것을 바로 이제 현대 자동차와 이제 실증 시험을 이제 진행했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오지 서비스 지금 현재 기지국이 증대되면서 이런 설치 확대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전기차 쪽에 이제 공급 증가 그다음에 또 폐배터리라든지 또 급속 충전 등 이런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향후에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지트로닉스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유망 종목으로 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코스모 화학입니다. 뭐 이쪽에서는 뭐 대장으로 불리는 종목인데 여기도 유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모화학 유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사실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4대 천왕이라고 할까요? 4대 천왕 혹시 아시죠? 4대 천왕이요? 뭐 세비캠 예, 그렇죠. 세비캠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뭐 성일하이텍, 예, 성일하이텍도 코스모화학. 있고 코스모화학도 큰 있고 종목이 뭘까? 이지트로닉스인가요? 예, 금양이죠, 금양. 금양. 예, 금양. 금양에서 요 4대 천왕 중에 있는데 좀 4대 천왕 중에서 약간 조금 약간 처지긴 하죠. 처지긴 하지만은 지금 그래도 조정 어느 정도 좀 받은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티타늄,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제 양극 소재죠. 이쪽을 이제 주요 원료인 이제
황산 코발트 이쪽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황산 코발트를 제조하는 회사를 이제 흡사합병하면서 그쪽을 좀 진출하면서 상당히 향후에 기대되는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이산화탄소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판매가 증가하면서 또 2차 전지 성장세 이런 거에 보면서 상당히 수요가 증가되면서 또 매출 규모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 쪽에 또 시설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경 규제에 따른 또 촉매제의 사용 수요 증가 이런 쪽의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코스모화학의 기대감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건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과연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여 줄 것인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시간에 좀 이제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자리는 워낙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매수도 자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밑에 있다고 해서 또 내려왔다고 해서 막 던져버리거나 매도도 자제하고 현금도 일단 함부로 쓰지 말고 현금도 일단 보유하고 하면서 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린다고 했는데 요 시장이 조금만 안정된다고 하면 요 폐배터리 쪽에서도 이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모화학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가장 탑픽이 아닐까 싶거든요. 코스모화학이 탑픽 맞습니까? 탑픽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사실 탑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또 얼른 또 이제 매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오늘도 시장이 출렁출렁해서 상당히 힘든 시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뭐 탑픽이다 아니면 수혜주다 관심주다 해다고 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그냥 들어가서 또 잔뜩 찍어버리는 그런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가격 제시를 좀 해드립니다만 좀 적절하게 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매수 가격이라든지 손절 가격 이런 것을 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오늘의 탑픽 종목은 코스모학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코스모화학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코스모학 가격 전략은요, 오늘 좀 살짝 이제 오늘 가격보다는 조금 밑에 가격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한 22,200원에서 22,600원 사이 적당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5,3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2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비중을 잔뜩 실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급락하거나 조정이 나오면 같이 매수하고 나서 바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하더라도 좀 천천히 비중을 줄여서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분할 매수 이야기 강조해 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 오늘 특징 중에 안 넣어주셨는데요. 네네. 안 넣은 이유가 뭔가요? 예,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탑클럽에서는 이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신규 상장한 지 1년 이내의 종목은 가능하면 이제 접근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규 상장할 때의 어떤 거품이라든지 이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덥석 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거의 뭐 폐배터리 관련주에서는 대장주급이긴 합니다만 일단 조금 지켜보면서 나중을 좀 이제 기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좀 관심 탑픽 종목에서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일수록 주식 선생님 잘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바로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겠습니다.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로봇. 자율주행, 네. 폐배터리 이쪽 세 분야를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방송 역시 폐배터리니까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지난번에 좀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까지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탑클럽 유튜브에서 탑클럽 검색하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탑클럽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뉴욕으로 넘어가 볼게요.